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미입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 열기를 식혀줄 만한 비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일부 2차전지 종목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보다는 역시 나무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쇼핑 야무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려야 되겠죠? 참여 방법은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시장인데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아야 될 섹터들이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야 됐던 뭐 포인트들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된 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억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어마무시한 뉴스가 뜨던데요. 그렇죠. 장중에 근데 또 한번 크게 내려왔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업비트의 거래 대금으로 인한 두나무의 수익 구조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에 급락했다라고 주가가 다 같이 빠져내려간다? 이상하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는 역시 안 된다. 역시나 수급의 주체들이 네. 장난질 치면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 또 한 번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번에는 또 다른 LK99와 다른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물질 또한 마찬가지로 황산이 들어갔다는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낙폭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본전 가격까지 온다면 웬만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SNS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런칭한 치지직이라는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치지직이 아프리카 TV를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관련주들도 보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쇼핑 관련주도 보셔야 될 겁니다. 4050 세대들도 이제는 쿠팡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쓰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AI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봐야 되는 테마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테마의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해당 종목군들 중에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예
관심 종목에 테마별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장중에, 장초에 어떤 테마의 종목들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보신 다음에 그 테마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 나오는 뉴스 기사도 아닐 뿐더러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내 종목은 왜 못 가나 이런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걱정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진영님의 종목 QSI입니다. 9,620원 매수가시고요. 8%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약수익권이십니다. QSI 오늘 종가 1,28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QSI 매도가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QSI는 가야 될 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매수가가 9,600원이신데 네.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 종목이 과연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됐건 뭐 XR 쪽이 됐건 어떤 쪽으로도 연결만 되어진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익절해야 되는 가격을 잡아보자면 11,590원까지밖에 열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이상 11,590원을 오히려 밟고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되는 15,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성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1년 가까이 바닥 구간에서 머물렀었던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 길게 옆으로 누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1,590원까지 먼저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분할 익절을 해서 그 이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15,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SI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아센디오입니다. 1,283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팔아야 되겠죠? 라고 왔는데 아센디오 오늘 종가 98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18% 빠져줬습니다. 초전도체,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역시나 이렇게 크나큰 하락으로 또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초전도체 이제 불씨가 꺼진 걸까요? 초전도체에 대한 불씨로 올라갔었던 종목은 아니었어요. 작년 8월 달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이미 아센디오는 그때 주가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초전도체라는 내용으로 주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8월에 움직였었던 그 모멘텀을 아센디오가 이번에 겪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1,283원이시면 그래도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너무 크게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센디오의 적정 주가는 1,000원 아래인 동전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센디오는 언제든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적자죠. 거기에 부채 비율도 많고요. 유보율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장 폐지될 가능성 또한 염두해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센디오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네. 수급이 붙어주지 않는다면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겁니다만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수급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렇게 큰 수급의 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관이 매도할 때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관의 매도량이 최소 4만 주 정도 나올 때 그때는 같이 매도하셔야 된다는 관점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센디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넥스트칩입니다. 매수가는 16,200원이시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넥스트칩이 오늘 종가 12,46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이 전년도 9월에 21,8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전년도의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조금 아쉬운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전년도랑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1, 2, 3, 4, 5년 연속 적자입니다. 5년 연속 적자에 매출액도 감소되고 있는 것처럼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거기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그나마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많은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넥스트칩은 여기에서 기업이 어떠한 업무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뒤도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한 가지 더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인 11,560원을 이탈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칩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라면 먹는 제이지님의 비상교육이고요. 7,600원 매수가시고 비중 5%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비상교육이 오늘 종가 6,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의료계 대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대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교육주들 굉장히 잘 갈 것 같지만 또 떨어지고 있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보시면 네. 비상교육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결국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증언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데 네. 자, 장기적으로 늘려놓고 비상교육의 차트를 보면 비상교육이라는 회사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수능과 수시와 관련된 교육보다 오히려 영유아 쪽의 교육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은 7,600원 매수가 기준으로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10,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관련주는 결국 정부의 강경 대책으로 인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증언에 대한 내용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교육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는 교육 관련주가 단연 최고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10,000원까지 익절 가격을 높여 놓으시고 손절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기다리시는 게 약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교육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한농화성입니다. 26,15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손실 중이신데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어요. 한농화성 오늘 2만 원의 종가 확인되고 있고 13%대 올라졌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한농화성? 26,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많이 들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매수 가격이 하필이면 또 가장 높은 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21일 날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못 파셨어야 나올 수 있는 가격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힘드네요. 26,000원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손절하시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23,1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23,1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23,100원보다 높다면 내 본전까지 기대해봐도 괜찮겠지만 23,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23,100원보다 낮으면 그 자리가 바로 손절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23,000원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큰 건 없어요. 뭐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에코프로 액면 분할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기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끊어지는 시점에서는 손절하거나 본전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쭈리니님의 옵티코어입니다. 매수가 1,529원이시고요. 비중은 20%입니다. 현재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옵티코어 오늘 종가 1,332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고점이 작년 10월에 1,116원이었습니다. 한 번 올라주더니 올해 들어서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티코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6G와 관련된 내용. 네. 그렇다면 모든 게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옵티코어가 지금부터 6G와 관련된 사업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16원까지는 열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 아닌 종목에 진입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때 1116원을 손전선으로 잡아놓고 익절한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익절 가격도 그렇게 높이는 측정을 안 하겠습니다. 1차적인 매도 가격은 1,800원, 1,849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8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그 가격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올라설 수 있는 가격, 두 번째는 2,135원까지 이렇게 네. 두 가격을 드릴 텐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수익을 냈었던 분할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 본전 가격까지 다시 회귀해서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물량은 본전에서 정리하셔야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옵티코어 잘 들어봤습니다. 6G 관련주들은 이제는 좀 주목받을 때는 지났나요? 아니죠.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건 5G도 그렇고 4G도 그렇고 3G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누구였었느냐.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왜? 설비는 한 번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만 하면 돼요. 추가적인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연구개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연구개발되는 것, 그로 인해서 통신사들이 가져가는, 경매받아가는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것들 빼고는 실질적으로 5G와 6G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 전선 관련주들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G와 6G, 이번에 6G 얘기 나왔죠. 1월 달부터 나왔었는데 6G 올해까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옵티코어가 과거에 보여줬었던 큰 수익 상승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희미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135원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인 겁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91,350원 매수가시고요.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원금 회복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종가 78,200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이 요즘에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들이 힘을 다 못 써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는 얘기한 것만 지켜주면 혼자 날아갈 수 있어요. 오. 네, 기업이 상장될 때 네. 작년 10월 5일이었죠. 상장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로봇 관련주들 중에 감속기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만 2024년에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AI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삼성 로보틱스라는 이름을 달고 출사표를 달아놓고 주가를 올릴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농업 관련된 내용으로 대동과 대동교의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갈 것인지, 그도 아니면 의료 AI 관련주들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갈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만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3,600원인데 63,000원 혹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6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내려봤을 때 네. 6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저점까지 박스권을 낮춰놓고 봐야 돼요. 어디까지? 32,150원까지도 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2,15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6만원대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것이고, 6만원대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 윗단에 있는 97,9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흑자 전환 한 큰숨만 더 집어넣으면 전고점이 되는 124,500원을 넘어갈 가능성 또한 있는 게 로봇주다. 그리고 그것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처럼 장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한 종목 상담 코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 약간 바뀐 거 없나요? 명찰 달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약간 어제 방송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약간 종목을 그 쇼핑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요? 네, 제가 오늘 전문가님하고 종목 쇼핑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왔는데 못 믿으시는 눈빛이시네요.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실 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살짝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지 네.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지를 갖고 오늘 방송도 열심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전문가님이 자신 있게 해주셔서 신뢰가 갔다. 이런 전문가를 기다렸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도 우리 전문가님께 신뢰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옆에 QR코드가 떠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에 갖다 대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요새 시장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이요. 아, 그럼 좋은 건데요. 네, 네. 오른쪽을 보니까 네.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은지캐스터가 말한 걸 보니까 정말 비트코인이 1억 가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정말 갈 듯 말 듯 하다가 좀 밀렸는데 보니까 관련주들이 힘이 굉장히 강했고 사실 저희가 뭐 코인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코인 쪽이 어떻게 돼서 관련주들이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네.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왠 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1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된 나라가 어디죠? 비트코인이요? 네.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일본 아닙니까? 가장 큰 건 네. 자, 네. 말씀을 드릴게요. 맞나요? 가장 큰 내용은 결국 탈중앙화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도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라운드 피겨를 원화 가치로 따질 게 아니라 달러 가치로 환산해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10만 불까지 올라가야 거기가 라운드 피겨가 될 건데 네. 그러면 원화 가치로는 1억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아, 약간 김치 프리미엄 같은. 아니죠. 김치 프리미어로 볼 것이 아니라 네. 달러 가치로 10만 불까지 올라가야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부터 돌파를 할지 그 자리에 저항을 받을지를 결정을 할 텐데 네. 이미 거기까지 올라가면 원화 가치로 따졌을 때는 1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롤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매수 매도의 횟수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핸들링을 이뤄내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물론 1억 원이라는 가격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중에 비트코인의 주가를 흔들 만한 재력을 혹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항선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1억이 아니라 10만 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1억 1천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억이 아니라 1억 1천. 1억 2천 이상을 봐야겠죠. 원화 가치로 따졌을 땐요. 그러면 네. 그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점점 늘어나고 네,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언급이 되는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럼 그 섹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네. 더 가겠죠?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면서 오늘 주가를 상승시켰으면서도 네. 게임 관련주인 주식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컴투스 홀딩스인가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다행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와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보는 게 맞아요. 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시점에서 주가를 올렸을 때 게임 런칭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따라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주가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질질 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나도 비트코인이에요 하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정도 올라왔다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없다로 나누어 보는 게 첫 번째 선결 조건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을 먼저 보게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주가를 올려줬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보다 갤럭시아 SM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이유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대장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부대장주로 SM이 올라가면서 그 뒤를 이어서 후속주자로 우리기술투자가 올라갔었던 시장은 작년 말에 비트코인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였었고요. 올해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증거금 100%로 바뀌면서 갤럭시아 SM이 더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우리기술투자는 과거 시점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주가를 따라 올리다가 같이 꼬리가 엮여서 증거금 100%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기술투자가 오늘도 주가를 올려줬고 이제 반감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네, 4월 22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기술투자보다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힌트를 드려보자면 하나투자증권 있고요. 네. 두 번째 옥션 관련주. K옥션? 그렇죠. 그리고 서울 옥션까지 보셔야겠죠. 하나 더 FSN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종목들 안에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종목들. 하지만 작년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세가 나왔었던 11월, 12월 달에 똑같은 반향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FSN 꼭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빌드업을 했던 이유가 오늘 토르 종목에 포착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네. 기업 예시를 보니까 지금 댓글에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아, 나오셨나요, 네. 벌써?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이 두 종목 중에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네. 오늘 기법 예시 종목이 이 둘 중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갤럭시 SM인데 SM. 자, SM 같은 경우에는 기법이 떠서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법이 뜨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모르시죠? 모르죠. 자, 제가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선결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준봉이 필요하다. 그 기준봉은 지난 과거의 거래대금과 비교해 봤을 때 3배 이상 많은 거래대금이 포착이 돼야 되고 그 거래대금이 포착이 된 날에 주가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봉이 포착된 그 다음 날 혹은 하루 더 지난 이거래일째까지 바라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필요하고 그 캔들의 모양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기준봉이 나올 때 포착됐었던 거래대금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봉이 포착된다라는 건 이미 매집을 하고 있었던 혹은 바닥에서 보유했었던 혹은
내 주식이 매수한 순간부터 주가가 흘러내려서 이제서야 본전 가격이 와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하는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가격 구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도도 없으면서 거래 또한 붙지 않으면서 캔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 기준봉을 만들어낸 누군가의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의도를 통해서 매집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리겠습니다라는 신호탄으로 기준봉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기준봉을 만들고 나서 돌다리를 우리는 한 번 더 두들기는 겁니다. 두들겼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자리가 생긴다면 그때 진입한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 진입하는 시점은 장중이 아닙니다. 마지막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마지막 동시호가 시간에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매수 가격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항상 같은 가격에 체결되는 그 시간에 똑같은 체결 물량이 똑같은 가격으로 진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수익을 내는 가격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겁이 나서 빨리 팔 수도 있을 거고요. 더 길게 보다가 익절하고 났을 때 익절한 가격이 매도를 못하시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 추세,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익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익절하는 가격의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진입하는 가격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날 종가가 2,735원입니다. 이 가격이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신호가 포착된 날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때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해서 39%가량의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었는데 저는 갤럭시 SM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니트리의 모회사인 갤럭시와 SM은 전고점이 되는 4,095원을 넘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짧은 구간 안에서 오늘, 내일, 모레, 주말 동안 조정받으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10만 달러라는 목표치를 넘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한 가지 더 신용 등급으로 바라봤을 때 갤럭시와 SM 아직까지 신용 증거금 100%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종목이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갤럭시 SM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갤럭시 SM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투자 가치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전문가님은 수익을 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배고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목 좀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종목이 기법 예시 종목이 사실 아까 또 너튜브에 네. 이미 또 나왔어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바로 금양. 네네. 야, 이 종목이 사실 오늘 좀 2차 전지가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단연 눈에 띄었어요. 어쩔 수가 없죠. 네, 작년에 네. 진짜 시세가 어마무시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일단 윗꼬리를 달면서 쭉 빼긴 했습니다만 네. 이 종목이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잘 갈 수 있지 않을지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부산에 사는 부자였으면 네. 저 금양에 투자했을 겁니다. 왜요? 왜? 부산에 있는 기업이니까. 부산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단 그것을 악용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었던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꿈의 물질인 배터리 4695를 최초 개발했다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 한 가지 더 리튬의 가격이 바닥이 잡혀지고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훈풍을 불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리튬을 채굴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 봤자 시장에서 공급이 확산되면 수요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가격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리튬 자체의 가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자재의 가격과는 별개로 산업군에서 바라보는 리튬 2차 전지의 가격은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금양의 주가로 바라봤을 때 꿈의 배터리인 4695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금양은 2월 16일 날 95,100원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오늘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짧게 가져가는 몸통이 긴 캔들의 모양이 나왔죠. 그런데 걱정되는 건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오늘의 종가 125,300원인데 내일 125,300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3시 30분에 종가를 형성한다면 금양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만에 하나 내일 125,300원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된다면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으로 두 종목을 딱 발굴했는데 갤럭시와 SM과 금양이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옆에 QR코드가 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그 노란 톡방 링크가 뜹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전문가님의 또 실력을 또 볼 수 있는 종목들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우리 전문가님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데 종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첫 번째 한솔케미칼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지난달 19일 해주셨고 매수가는 177,900원, 목표가는 201,000원으로 주셨습니다. 시가총액이 꽤나 큰 종목인데 누적 수익률이 한 달도 안 돼서 6%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설명을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제가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2023년으로 돌아가 보자면 케미칼 관련주들은 2차 전지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이랑은 또 얘기가 달라요.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순간 케미칼 쪽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 적합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HBM3도 그렇고요. 뭐 CXL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반도체 칩셋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솔케미칼이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내용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솔케미칼은 메가토리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되는 원인들도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포착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 익절하는 방법으로 제시해드렸던 건 1차 5%, 2차는 검은색 저항선, 그리고 나머지 3차는 어떻게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짜투리 물량인 12.5%의 물량은 그냥 지갑에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마냥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자랑해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과 1차 익절 가격인 5%가 거의 비슷한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검은색 저항 구간에 닿았던 오늘이 1차 익절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201,000원까지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익절하신 이후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이고 익절하기 이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추가 익절 가격 구간 지금 바라보시면 파란색 저항선이 있는데 이 파란색 저항선 여러분들도 저처럼 차트에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전문가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지금 말했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또 아침에 또 굉장히 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많이 입장해 서서 여러분들의 도움 또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을 이렇게 받고 저는 이 종목을 오늘 가져오셔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가온전선.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가온전선을 좀 볼게요. 지난달 20일에 주셨고 네. 매수가가 26,800원이고 목표가 35,500원을 주셨거든요. 네네. 누적 수익률이 지금 10% 가깝게 나왔는데 장중에 슈팅이 나왔어요. 네. 19%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거의 3만 원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 정도면 수익을 챙겨봐도 되지 않나 저는 약간 좀 소극적이게 되는데요. 자, 네. 그러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주에 대한 이슈 첫 번째, 최근에 나온 것부터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압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미 오랫동안 나온 얘기이고 한 가지 더, 미국은 이미 2023년 작년 6월에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국내 기업들 중에 꽤나 많은 기업들이 도전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그 교체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매출액의 증가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며 한 가지 더 있죠. 6G와 관련된 산업군에서도 들어갈 것이고 더 길게 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네옴시티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또 한 가지 국내에 전력 관련주가 민영화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과 함께 가온전선의 마지막 트리거는 최대 주주가 LS전선입니다. 그런데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오늘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온전선도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는 35,500원입니다만 35,500원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든단 말이죠.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뭐 10%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를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목표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정은 안 해주시나요? 그것은 시장에서 변화되는 흐름과 수급이 들어오는 양들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것은 좀 많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전략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또 실시간으로 계속 전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슈팅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제 옆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 종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온전선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섹터도 쭉 갈까요? 전력, 설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단기적인 상승으로밖에 보실 수 없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투자가 가능하냐면 무너질 기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면 그리고 올라갔었던 길이만큼 옆으로 눕혔을 때 이 정도면은 흐를 만큼 흘렀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즌에 진입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할 때에는 항상 비중을 나눠서 진입을 한다. 가장 좋은 건 10분할 이상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렇다면 들어갈 때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음봉이 나올 때만. 음봉이 나올 때만 진입하시는 거예요.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연속적으로 따라가시는 거고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오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양봉 나오면 또 하루 쉬겠지만 그 다음에 음봉 나오면 그 자리는 진입한다. 그렇다면 진입하는 시기는 장중이 아니라 또 한 번 종가 기준이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모아가시면 20거래일, 20분할로 나눠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짧아도 2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한 달 이내에, 한 달 내내 20거래일 동안 계속 음봉만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달이라는 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미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앉고 그만큼 누웠던 기간을 산정했을 때부터 2달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분할을 했을 때 매집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안 걸려서 주가가 슬슬 시동을 걸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루한 투자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내려와서 본전 가격 구간, 적정 주가까지 내려왔을 때 하락하자마자 매수하면 더 크게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진입이 어렵고, 거기서 옆으로 누웠을 때 이 가격이 적정 주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워진 게 확인된다면 이 자리에서는 진입해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라면 전선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진입하시는 건 마지막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주가가 주저앉았을 때 적정 주가에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설비, 전선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포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그런 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우리 언박싱 종목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급등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왜 고르셨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IPO의 실패 주자인 파두가 아니라 파수입니다. 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인 LLM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글로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엔터프라이즈 LLM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 사업과 관련돼서는 역시나 정부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과기부에서 1,300억 규모로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해지될 수 있는 가격 방어선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파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인 건데, 자, LLM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또 연결된 게 있습니다. 뭐죠? 최근에 나왔었던 AI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영상으로 나왔었던 거 있는데 소라. 기억하시나요? 그쵸? 네. 소라도 마찬가지로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는 AI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파수는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의 LLM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통한 매출의 증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영업을 잘해야 매출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볼 땐 LLM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수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레드오션 시장으로 가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탑3 기업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네.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너무 좋죠. 자, 파수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는 자리 부근에서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메가토르와 2차 메가토르를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보니 적정 주가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 가격에 메가토르 기법이 뜬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오늘의 종가인 6,8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차트로 넘어가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은 세 가지의 익절 자리가 존재한다. 첫 번째 5%,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남은 짜투리 물량의 12.5%는 어디에서 익절한다? 익절 안 해도 되고요. 본전까지 지켜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MTS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파수,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만큼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수익 구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며
고점이 되는 14,300원까지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걸려도 수익만 잘 낼 수 있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잘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언박싱 종목으로 파수를 받아봤고요. 화면으로 매수 전략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파수 매수 전략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이 전문가에게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앞에 QR코드 띄워놨거든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뜹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사실 뭐 시장에서 숲보다는 나무를 봐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종목을 사실 뭐 토르 기법이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 지금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조금 쉽게 잘 고를 수 있는 법이 있는지 팁 좀 주세요. 종목을 쉽게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3월달이 됐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매출액도 괜찮아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적자인 기업을 배제시키는 것. 두 번째, 부채 비율이 유보율의 반 이하인 종목이 좋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유보율이 부채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은 종목을 선점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됐다면 웬만하면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단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만이겠죠. 저점 구간일 때만인데 여기에서 바라보셔야 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가 선반영된 뉴스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올라갈 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토르 기법에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H테스트를 통해서 5가지 조건 검색식에 포착된 토르 신호들의 종목을 보시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매해서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좋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저도 화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궁금하신 것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많죠. 아나운서가 된 이유가 뭔가요? 아나운서가 된 이유요? 네.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아, 이런. 되고 싶어서 되신 게 아니군요. 아니요. 제가 이제 네.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일단 추천을 좀 듣고 잘 네. 어울릴 것 같아서 해보게 됐는데 와, 근데 우리 토마토에 오실 정도면 그래도 실력은 보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을까요?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시 토마토는 네. 아무나 뽑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토마토도 아무 전문가나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전문가님 보면서 저도 느낍니다. 어제랑 좀 다릅니다. 멘트가 오늘- 찰져주셨는데요.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고 네. 사실 어제는 약간 제가 간 보고 있었어요. 간을 보셨다고요? 네. 짰나요? 달았나요? 좀 약간 단짠단짠했습니다. 저 좀 쓴 사람인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쓴 거를 이제 먹다 보면 약간 단맛이 네. 나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굉장히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다면 정말 이 시장에서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건 상관없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결국 내가 원칙적으로 나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1시간 정말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앞에 노란 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8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